최근에는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항공모함에 대해서 미군이 이제 전개를 할 때 직접 이제 드론을 통해서 자폭 드론의 형태를 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도 최근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를 왜 안 샀을까?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들어가기 망설여졌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만약에 저는 그 단어만 없었으면 팔란티어를 샀을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 빨랑 튀어. 아, 빨랑 맞아요. 튀어 이러면서 그 단어가 너무 찰지게 들어오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훈 작가님 또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거예요? 이제 팔란티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 쪽 관련한 이제 AI 플랫폼을 다루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고담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파운더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분들에게도 이제 AI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24년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실적보다 훨씬 좋은 좀 수치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흑자로 전환됐던 거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큰 거의 40% 이상의 좀 성장이 전년 대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러한 매출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팔란티어가 많은 공격을 시장에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공공 부문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거에만 중심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제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한 60% 이상의 이제 그 실적 개선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AI 플랫폼에 있어서 팔란티어의 좀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받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잘 모르니까 방산 AI까지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업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그 팔란티어라는 게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은 사루만이라고 하는 빌런이 나오는데 뭐 미래를 보거나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이제 구슬 같은 거를 서양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점쳐보잖아요. 네. 그 구슬 이름이 팔란티어입니다. 모든 걸 지켜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사루만은 마법사니까 그 마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각종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런 좀 활동을 할 때 그 구슬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도 그 이름에서 따온 것처럼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좀 시작을 한 팀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카프는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페이팔 마피아라 그러죠. 예. 그 피터 틸이 했던 그 마피아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한데, 한편으로는 9.11 테러 이후에 서방과 이제 외부 세력 간의 갈등들, 국제 질서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안보적인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기업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국방과 관련이 있다는 거는 뭐 전 세계에 있는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다 해킹? 하는 형태인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어떻게 분석을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인사이트를 얻어낼 거냐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웹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한 크롤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각 연방 정부별로 그리고 이제 국방부 안에서도 여러 조직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줘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노이즈로 제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의 이제 고담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해서 최적화하는 데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장 상황에서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정된 무기를 가지고 적에 대한 목표물을 타격을 하거나 할 때 이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우리가 적의 목표물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를 좀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집단으로 운영한다던가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AI 쪽 소프트웨어에서 팔란티어가 있다면은 또 이제 드론 쪽에서는 안두릴이라는 또 최근에 기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기업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안두릴도 원래 드론 운용을 할 때 자체적인 이제 전장 환경을 판단하는 관제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팔란티어와 협업을 해서 같이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둘이 협업을 하면 기존의 방산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최근에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제 X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레거시 방산 기업이라고 할 때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F-35와 같은 굉장히 비싼 기종들, 그러니까 이런 기종들은 이제 최신의 이제 5세대 이제 전투기니까 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들이 한 대에 뭐 2천억, 3천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전투기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운용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이제 드론과 같은 저렴한 기체를 활용해서 대량으로 공격하는 게 낫겠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반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그런 방산 시장에 있어서 기존의 체계나 패러다임을 뒤흔들 만한 기업인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체를 이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 무기 체계도 전장 환경에서 충분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다른 여러 내전들,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통적인 무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탱크를 비롯해서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와 같은 이런 체계들이 당장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효율이라는 측면, 그리고 군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AI 기술과 드론은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드론이나 AI 관련된 업체들이 워낙 많고, 중국도 이제 방산 쪽에서도 국영 기업을 통해서 대규모로 드론을 이제 싸게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하거나 해서 실제 전장에서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제 D2라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패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 도련선이라는 거에 이제 가상의 이제 해상의 선을 긋고, 오키나와 지역과 이제 타이완 지역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미군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좀 위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기존에는 이제 둥펑 미사일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항공모함에 대해서 미군이 이제 전개를 할 때 직접 이제 드론을 통해서 자폭 드론의 형태로 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도 최근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대응을 해서 우리도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팔란티어가 사실 미국이라는 정부와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뭐 가자지구 이런 부분이라던가 여기에 활용되다가 또 윤리적인 문제에 난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도 그런 논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2기 끝 무렵에 이제 국방을 이제 디지털화하고 개혁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제 좀 AI 기술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생기면서 그 구글의 예전에 CEO였던 에릭 슈미츠를 위원장으로 해서 국방혁신위원회를 이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일부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도 윤리적인 이슈가 좀 화두가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가지고 연방정부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글 직원들이 이거 너무 윤리적으로 인간을 죽이거나 이렇게 폭력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 기술이 쓰이는 걸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팔란티어의 활동 관련해서도 이런 윤리적인 논란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제 트럼프 2기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민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국경 지역에서의 감시 체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의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일각에서는 난민으로서 조금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까지 인권적인 부분도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팔란티어가 아까 전에도 국방 차원의 기업 그리고 AI 차원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AI 쪽도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가 딱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건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이번에 주가가 올랐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거는 아니라고 실적 때문이죠. 네네, 저는 이제 네. 실적이 이제 네. 좋아서 좀 발생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딥시크가 이제 충격을 줬던 게, 저희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설 무렵에 미국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시사하는 점은 AI 시장이 더 확대되는 거를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이제 딥마인드도 인수하고 하면서 대규모 자원을 투자를 하고 각종 개발자들과 인프라들이 붙어서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은,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이제 샘 알트만이 시작했던 게 오픈 AI였고, 그것이 상업화되고 투자받기 시작하면서 둘이 갈라서면서 이제 오픈 AI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도권을 자신이 잃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 인수 이후에 이제 XAI 통해서 그록이라는 또 자체 이제 모델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이제 빠르게 이제 속도가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한 1, 2주 내에 좀 이런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라는 거는 딥시크 자체의 충격을 준 것. 그러니까 딥시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 사모펀드 금융가에서 시작한 자본이 이제 AI 개발을 이제 금융권에서 시작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이제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 기반에 이제 오픈 소스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라고 하는 그 거대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좋은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네이버에서 이제 소버린 AI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미스트랄 AI라고 하는 좋은 또 스타트업이 이제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파리에서 그 AI 서밋이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벤스 부통령은 와서 약간 찬물만 끼얹고 가긴 했습니다. 약간 이제 미국 주도로 그냥 우린 잘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프랑스의 어떤 안보적인 이익 그리고 기술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도 하고, 마치 노트르담 전략이라는 걸 말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이제 노트르담 상륙작전을 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이제 규제도 없애겠다, 이런 거를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점점 AI 시장이 세분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팔란티어에게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드웨어의 AI보다는 소프트웨어의 AI가 뜨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1월에 매년 이제 CES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젠슨 황도 2025년 CES에서 이제 키노트 하면서 말했던 부분이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언어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단계까지 왔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모빌리티를 통한 로보택시라든가 아니면 로봇들에게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이식해서 이제 활동하게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GPU를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은 약간 스테이지 1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1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의 모습이었다면은 2025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로 AI라는 걸 활용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효용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서 실생활에 이로움을 줄 거냐라는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기술의 확장의 이제 흐름들은 과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확산과도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이 시장을 이제 GPT라는 걸 통해서 열어줬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각 국가들이나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경제 활동이나 산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팔란티어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뭔 거예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보적인 니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첨예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패권에 대한 경쟁들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국가 주도로 이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이제 산업들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는 팔란티어가 약간 미국에서의 중심이 돼서 이런 안보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서구의 가치를 지키겠다. 약간 이거를 이제 대놓고 천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AI를 활용한 이제 공공과 연방 정부 정보 체계들을 이제 현대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팔란티어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서는 상당히 공고합니다. 사실 안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마켓에서 지위가 확실한데 이제 시장에서의 질문은 팔란티어가 더 성장하려면은 앞으로는 이제 기업 단위에서도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거냐라는 거를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그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24년에 우리가 기업 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운드리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확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향후에는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고히 하면서 민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넓혀가고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필요하다는 게 뭐 민간 기업이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개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지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사내에 있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신뢰성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쓸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AI 이제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게 API를 받아 쓰더라도 퍼블릭하게 다 공개가 돼 있는 정보를 갖다 쓰고 우리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사용한 그 정보들이 오픈 AI 쪽으로도 같이 또 넘어가서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업무할 때는 민감한 정보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쵸, 뭐 챗GPT에다 우리 회사 반도체 설계도인데도 효율적으로 뽑아줘 하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보가 이제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팔란티어의 좀 강점인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설에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다운받아서 막 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좀 유의하실 부분이 약관이라는 게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써봤는데 그게 키보드에 누르는 압력까지 데이터를 다 긁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그 그런 대한민국 치는 속도만 봐도 이게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네네네.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용하실 때 조금 유의하시는 그쵸, 게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민간 부분이 어쨌든 팔란티어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데 이제 회사 컨설팅 받으면은 거기서 뭐 어디 부서에 돈이 좀 이렇게 넘치네요, 뭐 아니면 효율적이 않네요, 여기를 뭐 구조조정하세요 이랬던 건데 그거를 팔란티어를 쓰게 되면은 꼭 대형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늘리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적용한 기업들의 주가도 좋아질 거고 대신 반대로 앞으로 실업자도 좀 많이 나오고 AI 기술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일반 택시 운전사 분들이 노동자로서의 그 고용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AI 기술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좋은데 인력이 줄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근데 단일 이 민간 기업이 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팔란티어가 흥미로운 부분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대규모 이제 컨설팅 회사들, SI 업체라고 부르는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전산화, 효율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팔란티어가 꼭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거는 아니라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떠올리면은 대부분 세 개의 기업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AWS,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저를 쓰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를 3개사가 이제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망이 연방 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팔란티어 프로그램 얹어서 하는 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대부분 이제 팔란티어가 다루는 정보가 되게 민감한 정보들이 많고,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꼭 다르게 트랙이 가는 건 아니어서, 클라우드라는 흐름에서도 크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민간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지만 우리 팔란티어 하면 별명이 아까 말했던 대로 빨랑티어 이제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PER만 보면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밸류가 너무 높다. 한 1000배 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배까지는 아니고, 네네. 그거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고,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500억 이상으로 이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늘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잘 될 때는, 이 기업은 로봇 기업이고, AI 관련된 기업이고, 로봇 택시 관련된 기업이어서, 밸류에이션 높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가가 잘 안 될 때는 이 기업은 전기차 기업이어가지고, 중국에서 저가 전기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잘 안 될 거다. 밸류에이션 낮게 맞아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잖아요. 한때 테슬라 때 그 스텔란티스랑 밸류 잡는 사람 있더라고요. 4배니까 이것도 한 7배 정도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팔란티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도 작년과 같이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키워드는 AI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팔란티어가 지금의 한 2,500억 달러의 이제 밸류에서 1조까지 그럼 갈 거냐. 이 기로에 이제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 약간 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파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쌉니까, 쌉니까 보다는, 파실 겁니까, 파실 겁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최근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조와 팔란티어가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이 어떤 가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 정부 효율부, 도지라는 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좀 정부 출범한 지 한 4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수많은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부 출범하기 전에 24년도 말부터 계속 이제 물밑에서는 일론과 알렉스 카프 간에 좀 이제 교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팔란티어의 AI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부 효율부의 그러니까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뭐 기업은 이제 수익에 대한 거는 이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확고하지만, 또 윤리적인 논란이나 조금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가져가는 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호불호가 분명한 좀 기업이어서 색깔이 분명한 만큼 좀 이제 주의해서 좀 지켜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경쟁사가 나올 수가 없다. 한국의 팔란티어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건 거예요? 뭐, 이제, 마치 소버린 AI처럼, 그러니까 AI 모델이 뭐, 이제, 오픈 AI도 있고, 다른 여러 빅테크들이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뭐,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그런 모델을 방산 쪽에서 가져가는 거는 가능한다고 보지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F-35 전투기를 그냥 수입해서 사오는 게 더 빠를 거냐, 아니면 KF-21이라는 새로운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들어서 따라갈 거냐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타산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숙명 같은 문제인데 우리 같이 이제 쫓아가야 되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같이 놓지 않고 가져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좋은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장에 그걸 그대로 이제 써버리면은 그 좋은 노하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이제 그쪽 기업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규모지만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에 팔란티어 또 좋아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